안녕하세요. 승부픽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센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승부패 예측 분석입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K리그1 9라운드 FC서울과 부천FC 1995의 맞대결. 과연 숫자는 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총 6단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는지 방법론부터 시작해서요. 시즌 전체 데이터 비교, 그리고 최근 두 팀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모멘텀, 또 운과 실력을 나눠보는 겔타값까지. 이걸 바탕으로 경기 양상을 예측하고 최종 결론까지 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의 예측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나오는지 그 분석 방법론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분석 시스템은요, 크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시즌 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팀의 기본적인 체급, 즉 기준선을 설정합니다. 둘째, 최근 5경기에 더 큰 비중을 둬서 지금 현재의 기세, 그러니까 모멘텀을 측정하고요. 셋째, 기대 득점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게 정말 실력인지 아니면 운이 좋았던 건지를 구분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데이터를 넣고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가장 확률 높은 결과를 찾아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분석 틀로 두 팀의 시즌 전체 성적을 먼저 들여다볼까요? 전체적인 큰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와, 이 표를 좀 보세요. 8라운드까지의 기록인데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먼저 순위부터가 서울은 리그 1위, 부천은 5위입니다. 승점은요? 서울이 19점, 부천이 10점,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공격력은 어떨까요? 서울이 16골을 넣는 동안 부천은 8골에 그쳤고요. 반대로 수비는 서울이 단 5실점만 허용하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만들었나를 보여주는 기대 득점값도 서울이 부천을 크게 앞서고 있네요. 골득실이 모든 걸 말해주죠. 서울은 플러스 11, 부천은 제로. 그야말로 압도적인 데이터입니다. 자, 시즌 전체 그림을 봤으니 이제 초점을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최근 5경기의 흐름, 바로 현재의 기세는 어떨까요? 최근 5경기로 좁혀보면 두 팀의 공격력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FC서울은 이 기간에 무려 11골을 터뜨렸어요. 그야말로 불을 뿜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부천은 어땠을까요? 같은 기간 동안 단 3골에 그쳤습니다. 득점력에 있어서는 확실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수비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두 팀 모두 최근 5경기에서 똑같이 3골만 내줬어요. 부천은 수비 조직력이 공격력에 비해 훨씬 끈끈하고 견고하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죠. 이런 차이는 결국 경기 스타일에서 나오는 건데요. FC서울은 평균 55.8%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축구를 하고요. 부천은 46.5%,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이죠. 그러니까 공을 상대에게 좀 내주더라도 수비에 집중하다가 역습을 노리는 그런 전술을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결정적인 포인트입니다. 바로 골 결정력. FC서울은 유효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무려 40%에 달합니다. 이건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에요. 반면에 부천은 17.1%, 공격의 마무리 단계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게 이 숫자 하나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의 이 엄청난 득점력과 탄탄한 수비, 이게 순수하게 실력일까요? 아니면 운이 좀 따라준 걸까요? 저희 델타값 분석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FC서울의 공격부터 보시죠. 기대 득점,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예상되는 골보다 무려 1.8골이나 더 넣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수 없죠. 골문 앞에서 선수들의 결정력이 데이터 예측을 뛰어넘을 만큼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수비도 마찬가지예요. 기대 실점보다 1.5골을 덜 내줬습니다. 이건 수비 조직력이 데이터로 예측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반면에 부천은 공격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만들어낸 기회보다 1.1골이나 덜 넣고 있으니까요. 공격 효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천의 수비는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기대의 실점보다 0.8골을 덜 내줬는데요. 이건 흔히 말하는 6탄 방어 전략이 실제로 경기장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실력과 운까지 분석을 마쳤는데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실제 경기장에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저희 시뮬레이션이 예측한 경기 지배력을 한번 보시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저희 모델은 FC 서울이 약 61.2%라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경기를 완전히 지배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유율의 우위는 공격 지역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서울이 전체 공격 진영 진입의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8.5%를 차지하면서 부천의 수비진을 계속해서 두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저희 시뮬레이션 모델이 내놓은 최종 예측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한 최종 결과입니다. FC 서울의 승리 확률이 무려 65.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무승부 확률은 22.1%, 그리고 부천의 승리 확률은 12.5%에 그쳤네요. 따라서 저희 시스템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1순위 예측은 바로 FC 서울의 2대0 승리입니다. 서울의 압도적인 공격 관련 지표들이 결국 부천의 견고한 수비를 뚫어낼 것이라는 데이터 기반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항상 예외적인 가능성, 저희는 이걸 꼬리 위험 시나리오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함께 제시합니다. 만약에 FC 서울의 그 경이로웠던 골 결정력이 평소 수준으로 돌아오고 반대로 부천의 6탄 방어가 그야말로 정점을 찍는다면 22.1%의 확률로 1대1 무승부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저희의 2순위 예측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 경기의 모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